네, 반갑습니다. 투자의 맥을 정확히 짚어드리는 맥천 코치입니다. 네, 우리 현대무백스 오늘 이제 장 초반에 눌림이 좀 깊었습니다. 마이너스 5%대까지도 하락이 나왔었는데, 여러분, 제가 이제 지난 영상에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눌려도 매수의 관점으로 봐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보시면, 지금 현재는 횡보에 대한 방향성이 끝났고, 그러니까 다음 방향성, 즉, 추세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그죠? 1차 급등 예고라고 있죠. 코스닥에 대한 이 불장을 좀 기대하고 있다고 한 건데, 그러니까 오늘도 보면 엄청나게 이 눌리는 과정 속에서 이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됐다라는 거죠. 현재 위치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이 거래량인데, 지난주에는 대량 거래량을, 그리고 오늘 역시도 상당히 양호한 이 거래량이 터져줬다라는 거죠. 왜 거래량이 중요하냐? 그러니까 지금은 이 앞에 매물을 지금 소화하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소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래량들이 지속적으로 터져줘야 된다라는 거죠. 즉 지금은 현대무백스 박스를 돌파하고 한 단계 레벨업의 과정으로 봐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럼 오늘 꼬리를 달아준 현대무백스, 앞으로는 어떤 흐름이 진행이 되는지, 우리가 어디까지 홀딩을 해야 되는지 아주 자세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서 오늘 시청료는 아래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우리 현대무백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댓글창에 보유라고 한 번씩 댓글 남겨주세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현대무백스에 집중을 하고 계신지 제가 확인을 해야 저도 더 정성과 시간을 쏟아가지고 앞으로 더 디테일한 대응 시나리오 짜드릴 수 있는 거니까 지금 바로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설명 이어가서, 자, 현대무백스는 제가 이 박스에 대한 돌파를 이야기하면서 이제 지속적으로 지금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는 거죠. 특히 제가 보는 이 맥점 분봉에서 파란 밴드에서부터 계속 지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왔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수익이 점진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던 거는 물론 이 현대무백스의 상승도 이야기를 했지만 로봇주의 다시, 그러니까 제시세죠, 제시세. 그러니까 오래 쉬었기 때문에 쉬었던 놈들이 이제 다시 한번 달릴 준비가 됐다. 즉 업종 순환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최근 이 흐름을 좀 짚어보면, 자, 지금 삼전 하이닉스가 반도체가 엄청나게 지금 달리고 나서, 그러고 나서 얘네들이 조정을 받거나 좀 소강 상태가 들어가면 어디로 움직입니까? 로봇주들이 지금 움직이는 거예요, 로봇주들이. 자, 이거를 제가 언제부터 말씀드린 거냐면은, 그러니까 지수가 5,000포인트에서 이제 턴을 할 때부터, 그때 이제 수렴을 하고 나서 돌파를 할 때 반도체, 다시 로봇, 그러니까 이쪽으로 이 순환매가 진행이 될 거다라고 이 5,000포인트 때부터 이야기한 겁니다. 그 흐름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현대무백스 다음 방향성이 제시가 된 겁니다. 자, 지금 보시면 현대무백스뿐만이 아니라 코스피에서는 이제 현대차도 이제 고점 돌파를 계속적으로 두드리고 있는 거고, 그리고 대장격으로 올라오는 거는 이제 현대오토에버죠. 얘는 이미 돌파를 했어요, 여러분들. 그럼 코스닥에서는 이 현대무백스가 간다라는 거죠. 지금 시장을 보면 여러분들, 코스닥이 거의 10거래일째 연속적으로 횡보를 하고 있는데 아직 방향성이 안 나온 거죠. 그런데 직전 고점을 돌파한 위치에서 횡보입니다. 현재 이제 코스피가 단기 과열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잠시 쉬어감이 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때 이제 자금들이 이 코스닥으로 이동을 하면서 코스닥이 출발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고점 돌파 전에 이렇게 횡보 우리가 어디서 많이 봤습니까? 바로 올 초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고점을 돌파한 주가가 이렇게 횡보를 하더니 뭐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시세가 나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코스피만 엄청 강세가 되고 수급 쏠림 현상이 나오는데 계속 그대로 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결국 자금들이 순환을 해서 코스닥 쪽으로도 자금이 유입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횡보하는 흐름 속에서도 로봇주들이 올라와주고 있는데, 돌파라고 이제 방향성이 나오면 그때 이제 좀 더 로봇주들 상승 탄력이 발생할 거라고 보고 있는 거죠. 자, 어떻게 이 현재에 대한 방향성을 잘 유지해가지고 온전히 이 상승을 먹을 수 있는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게 뭐죠? 제가 보는 이 맥점 분봉이 이탈이 될 때까지는 홀딩을 해야 된다. 즉 오늘같이 눌리더라도 그건 매도가 아니라 매수에 대한 관점으로 유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도 현대무백스 눌리더라도 어때요? 대기 매수에 들어오면서 오히려 더 높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고점도 살짝 높여줬습니다. 자, 흐름을 보면 추세가 없을 때는 이렇게 밴드를 기준으로 주가가 상하 운동을 하는데, 이렇게 이제 방향성이 나오면 그때부터는 이 맥점 분봉을 지지대로 활용을 하면서 상승세를 유지한다는 거예요. 자, 한번 보자고요. 자, 올 초에 상승을 했을 때만 해도 어떤 흐름이 나왔냐면, 그러니까 돌파가 나오고 나서 엄청나게 이 맥점 분봉을 유지를 하면서
거의 뭐 20거래일 정도 로봇주가 상승을 했죠. 그러니까 단 한 번의 이탈도 없이. 그러니까 이런 추세가 시작이 되면 이탈이 될 때까지 가져가야 이 온전한 추세를 먹는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깨지면 다시 비추세가 나오고, 그죠? 밴드를 기준으로 상운동하고, 그리고 다시 재돌파가 나오면 뭡니까? 다시 매수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유지를 하면서 간다라는 거죠. 깨지면 뭡니까? 그때는 엑시트다. 자, 현재 구간 보자고요, 여러분들. 추세 끝나고 거래량 만들면서 박스를 돌파하는 돌파 갭이 나온 겁니다. 돌파 갭은 뭡니까? 자금의 유입이죠. 스마트머니, 그러니까 세력들의 똑똑한 자금이 현재 여기서부터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매집을 다 완료하고 현재는 시세를 확장하는 국면이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일봉에서 어떤 흐름이 나오냐면, 그러니까 양봉을 만들고 조정봉을 만들지만 그리고 나서 다시 상승을 하는, 그러니까 상승, 조정, 뭐 상승, 이런 형태의 이제 상승세가 지속이 된다는 겁니다. 이 흐름이 현대무백스에서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추세가 나올 때 타고 가는 게, 자, 보시면 로봇의 대장주인 레인보우 로보틱스에서도 똑같은 그 흐름이 진행이 된다는 거죠. 돌파 갭이 나오고요. 그죠? 자금 들어왔죠. 시세 유지가 됩니다. 밴드를 지지하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좀 더 각도가 커지는 가속도의 구간이 왔다. 그러니까 시총이 크던 작던 간에 제가 보는 이 법칙에 의해서 상승세가 형성이 된다는 겁니다. 자, 지금 그렇게 해서 이제 보유를 한 게 벌써 이제 수익률이 40%가 또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자, 제가 최근에 올려드린 이 대한전선도 보시면 똑같은 겁니다. 이 박스가 돌파가 되고 나서부터 장대 양봉이 거래량이 진행이 되더니, 그죠? 박스 돌파. 그러고 나서 횡보를 하지만 맥점 분봉에 대한 이탈이 없으니까 가속도가 나왔다. 제가 이 3만원 돌파에서부터 말씀드렸던 대한전선이 계속 홀딩을 하자고 했더니 벌써 76,000원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현대무백스 지금 추세가 끝이 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현재는 시작점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로봇주들의 반격이 좀 시작이 됐다. 추세가 깨지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덜컥 미리 팔아버리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현재 위치에서 이 현대무백스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면, 자, 기존에 제 문자를 받고 잘 바닥에서부터 끌고 오신 분들이야 그냥 홀딩을 하면 되죠. 유지니까. 제가 이탈이 되면은 그때는 이탈이 됐다고 또 문자를 보내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거래량을 트고 나서 상승 흐름을 만드는 건데, 근데 이 현대무백스 매수를 하고 싶은데 어디서 매수를 할지 모르시는 분들, 어디서 매수를 해야 됩니까? 제가 맥점 분봉이 지지가 된다고 했죠. 밴드에 터치하면 거긴 매수라는 겁니다. 매수. 신규 매수에 대한 자리가 된다는 거죠. 기존 홀딩러들은 홀딩을 하시면 되고요. 이 상승에 대한 눌림목을 잡는 방법이 될 수가 있다. 아시겠죠? 그래서 내일도 이 현대무백스, 그러니까 눌림이 나오더라도 이게 W 형태를 그리고 저는 다시 한번 방향성이 제시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이 매수를 고려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 화면 아래 번호 보이시죠? 맥점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이 맥점 분봉에 터치를 할 때 문자를 보내드릴 거고요. 그리고 지금 보유를 하신 분들, 이제 과열 파동을 노리시는 분들은 제가 이 현대무백스 맥점 분봉에 대해서 이제 깨질 때, 그러니까 이탈이 될 때 있죠. 그때 이제 수익을 챙기자고 문자를 보내드릴 겁니다. 지금 이 신호 놓치지 않고 같이 타점을 잡아가 보실 분들은 이 화면 아래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로 맥점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번호 다 저장을 해뒀다가 제가 매수를 하거나 과열이 와서 매도를 할 때 여러분들에게도 그 똑같이 신호가 가게끔 설정을 해둘 겁니다. 제가 어떻게 매매를 하길래 그 고수들이 쟁쟁하던 이 키움증권 영웅전에서 9등까지 제가 할 수 있었는지 여러분들이 제 포션을 보기만 하셔도 되고, 왜 맥종 코치는 여기선 매수를 이야기하고 현재는 이 홀딩, 유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만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도 정말 도움이 될 거다라는 거죠. 원래 키움증권 명예호 전당에 들어가면 상위 랭커들의 거래 내역은 보통 하루나 이틀 뒤에 나옵니다. 그런데 저는 그걸 지금 실시간으로 보내드리겠다는 거죠. 도움 받아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맥점이라고 두 글자 지금 바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제가 지금 이 이론으로 지금 채널에 좋은 종목 소개를 많이 시켜드리고 있는데 한번 보고 오자고요. 플로봇을 보시면 어때요? 안 깨지죠? 모양 어때요? 안 깨집니다. 로보티지도 안 깨지죠. 오히려 제가 지금 더 사자고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최근에 뭐 잡아드렸어요? 피롭틱스. 정말 아쉬운 거는 뭐냐면은 제가 이 엑시콘이랑 오키스 전자도 다 잡아드렸어요. 보시면은 그러니까 맥점에 닿는 애들은 제가 잡아드린다고 했잖아요. 돈이 되는 정보. 근데 다 잡아드렸는데, 자 보세요. 자, 지금 저희 채널 가보시면 맥점 코치 부품주라고 치면은 이렇게 된다니까요. 보통 요즘에 제가 잘 가는 뭐 에코프로나 그런 것들은 조회수 엄청 많이 나오는데 이 탑2를 찍어드렸는데 조회수가 죽어버리더라고. 근데 이런 거를
제가 문자로는 다 보내드린다는 겁니다. 뭐 한미반도체뿐만이 아니라 그때 이야기했던 게 뭐 저 영상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엑시콘 최바닥일 때, 오킨스 전자 최바닥일 때, 필옵틱스도 최바닥일 때 다 짚어드린 겁니다. 오늘은 제가 특별히 이 버블에 대한 이야기를 좀 추가적으로 해드리고 앞으로 어떤 종목을 봐야 하는지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지금과 똑같은 시장이 이제 86년도 그리고 이 2000년도에 한번 있었습니다. 86년도는 산업혁명이었고요. 2000년도는 여러분들이 다 아는 이 IT 버블이었죠. 그런데 전 지금 시장은 이 86년도와 가깝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 86년도 시장을 돌아보면 이때는 이제 전자화 시대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종목들이 갔냐면 지금과 같은 이 기술주들이 엄청나게 가고 그 뒤에 이 인프라 쪽 건설, 철강, 뭐 조선 이런 쪽이 엄청나게 갔죠. 그리고 당연히 저금리 구간이었기 때문에 은행주도 갔고 그 뒤에는 증시도 엄청나게 상승하니까 증권도 오르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가 뭐였죠? 이 3조 호황기였죠. 뭐 저금리, 저유가, 뭐 저달러. 자, 여기서 이제 딱 무릎을 치게 하는 거죠. 뭐 트럼프 때문에 저유가와 저달러, 거기에 이 저금리까지. 그리고 잘 보세요. 지금 이 26년도 시장은 뭐냐면 86년도에는 전자화 시대였다고 하면 지금 이 대 AI 시대죠. 주제는 바뀌었지만 그 흐름은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기술주들 가고 있고 그래서 제가 올해는 뭐 인프라 쪽을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점진적으로 계속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조용히. 그런데 이 86년도 시장이 상승세가 이 5년을 갔습니다. 5년을. 그런데 우리나라 지수 지금 어때요? 이제 고작 1년 좀 넘게 상승을 해주고 있는 거죠. 물론 이 안에 이 조정에 대한 시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뭐 몇 개월씩 나오긴 했죠. 뭐 지루한 엄청난 횡보를 하던가. 하지만 엄청나게 장기간 동안 대세 상승을 보여주더라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진행하는 게 이 밸류업 프로그램이죠. 최근 이제 일본이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고 나서 지수가 이 5배가 뻥튀기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뭐 2000포인트에서 이제 4000포인트 좀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뭐 2배 정도 상승을 한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정부가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면서 목표하는 게 뭐냐? 바로 이 6월 달에 있는 이 MSCI 이 선진국 지수 편입을 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최근 나온 뉴스가 24시간 거래가 된다. 뭐 외환시장도 개방을 하고 그리고 상법 개정안 같은 경우도 지금 1단계, 2단계, 뭐 3단계 단계별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이 모든 게 왜? 바로 이 선진국 지수에 편입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이제 6월 달에 발표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 정부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편입이 되면 무슨 효과가 되냐? 이제 모든 이 업종들이 재평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패시브 자금이라는 게 들어옵니다. 수십조의 자금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선진국에 편입이 되면 이 장기 투자 성향이 강한 이 글로벌 연기금까지도 들어와서 이 지수의 하방 경직이 또 생기는 거죠. 거기에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해소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이 자금들이 들어와서 어디로 가냐? 우선적으로 이 시총 상위 종목들을 사갑니다. 뭐 삼전이나 뭐 하이닉스가 대표적이고요. 물론 이 현대차, 뭐 바이오 쪽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있겠죠. 그런데 이 종목들을 보면 이미 너무 많이 올라서 올라타기가 쉽지 않죠. 자, 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가는 업종을 저는 명확히 알고 있거든요. 이 다음으로 가는 종목은 바로 이 지주사입니다. 지주사. 배당을 늘리거나 이 자사주 소각을 하는 기업들인 거죠. 자, 그러니까 어제 오늘 뭐가 가요? 바로 이 지주사가 가는 겁니다. 지주사가. 보시면 하나 같은 경우도 이 파란 밴드에서 지지를 받고 엄청나게 지금 폭등세를 보여주고 있고 뭐 효성 같은 지주사들도 다 이 파란 밴드에서 이 쌍바닥까지 만들면서 지금 급등을 보여주고 있죠. SK도 마찬가지죠. SK는 고점 돌파를 하는 건데 더 상승을 해줘야 되는 차트죠. 자, 이 지주사가 가고 그 다음 뭐가 가냐? 제가 보는 이 업종이 갈 건데 자, 지금 차트를 보시면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지금 강한 상승 뒤에 계속 기간 조정을 충분히 받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 파란 밴드에서 정확하게 지금 지지를 받더라. 이런 차트들로 다음 상승 파동으로 가는 종목들 정말 많이 봤죠. 뭐 하나오션뿐만이 아니라 뭐 LS 일렉트릭도 그렇고 다 이 패턴으로 해서 고점 돌파를 한 종목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이 히든 종목은 뭐였냐? 이 전력주였습니다. 지금도 이 20% 수익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히든 종목 절대 놓치면 안 되겠죠? 자, 히든 종목 받는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아래에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 여기로 숫자 2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지금 맥점 밴드에 정확히 지지하고 있는 이 히든 종목 제가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돈 드는 거 아니죠? 꼭 받으셔서 이번 수익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최근 부쩍이나 이 맥점 차트가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원리는 심플합니다. 자, 세력들은 은밀하게 이렇게 물량을 모아가는 매집 구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제 차트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매집 구간을 누구나 눈에 볼 수 있게 이렇게 직관적으로 색깔로 표시를 해놓은 거죠. 자, 그런데 아무리 차트가 좋아도 이 실전에서 통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제가 이 맥점 차트를 들고 이 실전 투자 대회를 나갔습니다. 자, 국내에서는 가장 큰 대회죠. 그것도 상위권 수익을 꾸준히 낸 사람만 참여 가능한 이 키움증권 영웅전에 나갔습니다.
차트입니다. 자, 1년에 한 번 열리고요. 제가 만든 차트로 전체 9등을 했습니다. 자, 맥정꼬치라고 이렇게 이름이 적혀 있고, 그리고 직인도 찍혀 있고, 자, 2023 키움 영웅 결정전 전체 9등. 자, 솜뭉치. 예, 솜뭉치는 제가 키우는 강아지 이름입니다. 솜이뭉치. 참 귀엽죠? 자, 혹시나 이래도 의심을 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그래서 제가 지금 바로 이 키움증권 사이트에 들어가서 명예전당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2023년도 1천대회 보이시죠? 조작할 수 없는 이 실제 키움증권 서버 화면이고, 이 쟁쟁한 이 고수들 사이에서 당당하게 이 맥점 차트로 9위를 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맥점 차트는 이 실전 투자에서 이미 검증을 마친 차트란 뜻입니다. 그 검증을 마친 차트로 제가 지금 이 종목과 이 지수에 대입을 해서 지금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시장 이제 상당히 어려워하시고 고민들이 많으실 것 같길래 제가 시장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 이 지금 코스피의 시장 현재가 하락 추세냐?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 한 차례 음봉이 길게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거는 이 주추세, 이 상승 추세에 대한 이탈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큰 그림에서는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한테 이 86년도 시장 많이 이야기해드렸죠. 이 3조 호황기 시장을 말씀드리면서, 그리고 이 2000년도 초반에 발생했었던 이 상승 국면들. 그러니까 지금 이 상승이 이 1번의 시장과 이 2번의 시장이 지금 이 짬뽕으로 나오는 시장이에요. 짬뽕. 그러니까 믹스의 시장. 그러니까 일단 대세 상승이 맞긴 해요. 대세 상승. 그래서 이 상승 주기를 보면은 어떻습니까? 5년 지금 연봉입니다. 대세 상승이 나오면 이 5년간 상승세가 발생하죠. 그러니까 정말 안 나온다 하더라도 3년 발생해요. 3년. 이때 정도.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시장 1년 반 오른 겁니다. 그리고 이 1번의 상승 때와 2번의 상승 때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제일 강한 상승이에요, 지금.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봤을 때 이 파동에 대한 시작점을 뭐 여기로 2025년도로 잡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보통 이러한 강세 파동은, 제일 강했던 파동은 이 상승 파동에 대한 이 30%에 대한 눌림목을 받아요. 30%. 그 지금 4,994포인트, 즉 이 5,000포인트가 지지점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봉상으로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정말 많이 깨진다 하더라도 어디냐면은 여기입니다. 여기. 정말 많이 깨진다 하더라도 이때 지켜줬던 이 가격대들. 그러니까 이 5,000포인트를 유지를 하면서 뭐 전환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살짝 깨고 뭐 신용이나 미수 물량들을 털기 위해서 뭐 살짝 깨고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정말 이 자리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자리다. 수급으로 지켰던 가격대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라인대를 매도로 보는 게 아니라 이 자리는 철저하게 우리가 이 분할 매수로 생각을 해야 되지, 그러니까 매도에 대한 자리로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는 어디서 매수를 해갈지만 판단하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던 게 A, B, C 파동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표현을 해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이 C 파동은 저점을 깨는 이 공포를 주는 파동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말 그대로 여기서 시간만 죽이고 이렇게 전환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공포를 주는 파동이 나와도 말 그대로 그냥 여기서 전환을 해버리면, 왜 오늘도 60일선에 어쨌든 종가상 안착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전환을 하면은 정말 편한 거고, 공포에 대한 파동이 한 번 더 나오더라도 거기는 오히려 이제 극매수에 대한 자리가 되는 거죠. 극매수, 매수의 극점이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판단하기 어렵다고 하면은 그냥 이 구간을 철저하게 분할 매수로 여기면 된다. 그러면 이 현재에 대한 이 조정세가 극복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조정 국면이 마무리가 되고 다시 시장은 본래 자리로 회귀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지금 구간의 특징이 뭐냐면 대부분의 종목들이 고점을 낮추면서 저점을 지키는 하나의 수렴의 형태로 빠지고 있어요. 수렴. 왜죠? 전쟁이라는 악재로,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주가를 눌리는 거죠. 그러니까 의도적 눌림. 이게 이제 해소가 되는 국면에서에 대한 돌파, 시세 폭발, 그러니까 상승. 저는 그래서 이 패턴을 봤을 때 그러니까 이번 전쟁이 그렇게 길게 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이때와 같은 공포가 만들어진다면 매수에 대한 마인드를 유지를 해야 된다. 제가 지금 이 시장을 한 사이클로 봤을 때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3차 상승, 그러니까 3고점이 발생이 되면 한 사이클이 끝난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지금 한 요 국면 정도 왔다는 거죠. 지금은 많이 오른 자리에서에 대한 조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변동성은 크지만 한 이 정도 국면에 와 있다. 이 다음 파동이 존재한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린 겁니다. 다음 파동이 더 나와줘야 돼요, 지금은. 그럴 때 이제 다시 뭐 반도체, 뭐 로봇, 뭐 2차 전지, 특히 최근에 강했던 이런 에너지나 바이오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이런 기존 주도 섹터들, 그러니까 시총 상위 섹터들이 다시 이 순환매를 만들면서 시장을 이끌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시장 이제 갈피를 잡기 힘들고 이 대응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저 맥정코치와 함께 하신다면은 지금 이러한 이 큰 그림 안에서 이미 짜인 이 시나리오대로 움직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같은 시기에 혼자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이 시장을 좀 잘 극복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저와 끝까지 함께 가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이렇게 맥점이라고 문자 한 통 남겨주시면 됩니다.